내부 위임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위임된 거고 국민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임청이 아니고 위임청의 이름으로 해야죠. 내부 위임의 경우에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무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네, 행정권한의 위임이니까 수임청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2번. 내부 위임 나왔죠? 범사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권한 이임의 경우고, 이거는 그럼 허용하고 있지 않아도 법률 관계없이 그냥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지들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 하나요.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린 거예요. 내부 위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내부 위임, 또 내부 위임 나왔습니다. 말에 따라 이런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 처분청 피고는 왜 피고도 위임관청이 돼야 됩니다. 네, 아까 내부 위임 이거는 국민은 모른다. 니들끼리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했는지 국민 입장에선 모른다. 그냥 최초 권한이 있는 위임관청 이름으로 해라. 설령 수임관청이 이렇게 아니죠. 예, 수임관청이 지금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피고도 위임관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3번 맞는 거 완전히 맞는 거고요. 4번 내부 전결 규정에 위반해서 이렇게 했더라도 예, 무효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지들 편하자고 내부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 전결 규정이 내부 위임의 한 종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효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행정 권한 위임이 이게 만약에 법률의 근거 없이 됐다.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네, 권한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죠. 네. 국세청이 해야 될 거를 특허청이 했어요. 그러면 무효의 처분인가요? 당연히 무효죠. 특허청이 국세청의 일을 할 권한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국세청이 특허청에다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을 리도 없죠. 국세청하고 특허청을 하는 일이 너무 다른데 국세청에서 하는 과세 부과 처분을 특허청에서도 위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법률도 없을 것이고 그런 법률의 규정도 없이 만약에 국세청이 해야 될 과세 부과 처분을 특허청이 했다. 뭐 과세 경정 처분을 특허청이 했다. 당연히 무효죠. 그러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무슨 국세청이 지금 내부적으로 편하게 하려고 지금 특허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기관 자체가 달라요. 국세청은 밑에 지방국세청, 그 밑에 지방 일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단계 내에서 내부 위임을 하는 거지. 뜬금없이 국세청이 저기 병무청에다가 국세청이 뜬금없이 저기 특허청에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런 건. 지금 강론 내용들 나오네요. 지금 36번. 뭐 지방자치법도 나오고. 네. 이게 경찰 간부 시험이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경제학, 재정학 뭐 이런 것도 다 시험을 보고 행정학도 시험을 보고 법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그 여러 수험 과목으로 존재하는 그 시험 과목들 법률을 되게 다양하게 보죠. 뭐 회계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법, 뭐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재정학, 그 다음에 뭐 민법도 보고 형사법도 보고 아주 고루고루 상법도 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경찰간부 시험이. 공무원 관계 옳지 않은 거 현행범이 아닌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알려줘야 됩니다. 네, 미리 통보 공문으로 날라가요. 네, 완전 개망신 당하는 거죠. 네, 공문으로 날라가면은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세한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통보해야 됩니다. 네. 직위 해제 처분하고 징계 처분은 같은 성질의 처분이므로 같은 성질의 처분이 아니죠.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이 있은 후에 다시 해임 처분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거 아니죠.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죠. 위반되지 않는다. 네. 2번이 틀렸고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네, 연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임용 결격자인데 어떻게 뭐 운이 좋은 건지 뭐가 처리가 잘못됐는지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몇 년 동안 하다가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연금법 이런 것들 당연히 정당한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일단 3번은 일단 맞아요. 근데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지금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근무를 하던 중에 뇌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뇌물은 공무원한테만 성립되는 범죄죠. 일반 국민이 뇌물을 받는다고 수뢰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뢰죄라는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에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에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사실상 근무를 하다가 뇌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수뢰죄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은 지금 사실상 근무를 했지만 지금 원래 이면 결격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죄를 인정합니다. 그때는 공무원으로 봐요. 그때는 공무원으로 봐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대칭적이죠. 국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연금은 인정 안 해주고, 아니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거면 연금도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연금을 인정 안 해줄 거면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 사람 공무원 아니니까 연금도 안 줄 거면은 뇌물수수죄로 처벌하지 말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4번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의무에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어젠가 풀었던 문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네. 징계를 뭐 정직으로 할지 감봉으로 할지 이거는 재량이지만 징계 자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명백하면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세면 옳지 않은 거. 주민은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비례대표는 소환이 안 돼요.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비례대표는 제외하고 다 조문에 있어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법, 법률에 다 있어요. 지방의원은 소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례 빼고 소환할 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거죠. 주민들이 탄핵. 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 의회 의원들, 네, 선거로 뽑았잖아요. 선거로 뽑았는데 다시 주민들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네. 이걸 소환이라고 하죠. 네. 소환은 보통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들을 형사 피의자를 조사하려고 수사하려고 소환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소환한다고 하죠. 네, 재판 공판정으로 소환하는 건데 이렇게 주민이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지방자치법 직접 관련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의견 제출할 수 있죠. 네.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주민의 이런 권리를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듯이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지만 주민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 포함한 구간 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문에 있어요. 지방자치법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조문이 다 있고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분쟁에 대한 이런 거, 이거 기관 소송일 겁니다. 이거 항고 소송은 아니고요. 기관 소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법원에 가서 싸워야죠. 지방자치법상 잠깐 이게 헌법재판소 관련인가? 또 헌법이랑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기관 소송입니다. 이거. 네. 기관 소송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 네, 평가되는 경우 이건 아마 지방자치법에 이것도 다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법은 아니어가지고. 건축물대장의 위반 내용 기재 처분 이런 거 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지출 원인이라고 되는 계약이라는 건 이제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계약 사안이니까 아마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한 것 같고, 이행강제금의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거, 세금을 이렇게 이제 조문에 다 있을 거예요. 네, 조문에 1호, 2호, 3호, 4호, 가항, 나항, 다항 이렇게 해서 아마 조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직접 찾아보세요. 네, 저한테는 이게 중요한 법률이 아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법령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당연히 효력이 없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맞고요.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죠. 그쵸? 본질적으로 제한하면 안 되죠. 조례에 위임할 상황은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이 가능하죠. 조례만. 유일하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는 경우는 조례밖에 없어요. 의의가 있는 때에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정에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국회법에도 헌법에도 국회에서 저기한 거를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죠. 대통령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제의를 요구할 때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조문이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자, 마지막 강론 공물입니다.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네, 공물에 관한 판례 있죠. 그 다음에